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예요. 다들 행복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밭두렁에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텃밭 가장자리를 그냥 놔두고 계신 건 아닌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선택을 완전히 바꿔드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채널을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텃밭 가꾸기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텃밭을 가꾸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밭 안쪽에만 신경을 쓰시느라 밭두렁, 즉 밭 가장자리를 그냥 잡초밭으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매년 봄마다 그 잡초를 뽑는데 허리가 휘도록 고생하시면서도 정작 그 자리에 무엇을 심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수십 년 전에 그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셨습니다. 언제 심으셨는지 제가 기억조차 못할 만큼 오래전에 밭두렁 곳곳에 딱 한 번 작물을 심어두셨고 그 이후로 저희 가족은 매년 봄마다 그냥 나가서 수확만 하고 있습니다. 물 한 번 주지 않고 비료 한 번 뿌리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7가지 작물을 여러분께 직접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심고 잊어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작물들은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그리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인 성분을 품고 있는 아주 귀한 봄나물들입니다. 거기다가 오늘은 대부분의 영상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내용도 함께 공개해 드릴 겁니다. 바로 이 7가지 작물을 밭두렁 어느 위치에 어떻게 배치해야 1년 내내 빠짐없이 수확할 수 있는지, 전문가식 배치 비법까지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작물부터 하나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7가지 작물은 모두 저희 텃밭 밭두렁에서 실제로 수십 년째 자라고 있는 것들입니다. 제가 직접 키우면서 터득한 재배 노하우와 함께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첫 번째는 돌나물입니다. 혹시 돌나물이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방에 따라 돈나물 또는 돈냉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아주 친숙한 봄나물입니다. 제가 이 작물을 텃밭에서 키우면서 단 한 번도 물을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만큼 가뭄에 강한 식물인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돌나물은 다육식물에 속하기 때문에 잎과 줄기 안에 수분을 스스로 저장해두고 아침마다 내리는 이슬만 먹고도 싱싱함을 유지합니다. 오히려 물이 고이는 축축한 땅보다 배수가 잘 되는 약간 건조한 흙에서 훨씬 잘 자랍니다. 심지어 뽑아서 던져놓아도 마디마디에서 뿌리가 나올 만큼 생명력이 강한 작물입니다. 이 돌나물의 번식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굳이 모종을 구하러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마트에 가셔서 돌나물 한 묶음을 사오신 다음 일부는 겉절이나 초고추장 무침으로 맛있게 드시고 나머지는 물이 담긴 그릇에 담가 두세요.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아 마디마디에서 하얀 뿌리가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것을 밭두렁에 옮겨 심기만 하면 됩니다. 수확할 때는 반드시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잎부분만 살살 따주셔야 이듬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계속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전문가로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돌나물을 조금 촘촘하게 심으시면 줄기가 더 길고 부드럽게 자라서 먹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5월에서 6월 사이에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그 꽃대를 바로 잘라주세요. 그러면 곁순이 더 많이 나오면서 수확 기간이 훨씬 길어집니다. 겨울에 얇은 비닐을 덮어주시면 사계절 내내 새순을 수확하실 수도 있습니다. 돌나물에는 칼륨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조절하는 데 효과적이고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뇌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또한 간 기능 활성화에도 탁월해서 봄철 피로 회복과 숙취 해소에 이만한 나물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갱이 나물입니다. 이 작물 역시 한 번 심으면 봄마다 알아서 올라오는 다년생 나물인데요. 저희 밭에서도 아버지께서 언제 심으셨는지 모를 만큼 오래된 작물 중 하나입니다. 부지갱이 나물은 3월에서 4월 사이 땅이 막 녹기 시작할 때 심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땅속 수분이 충분해서
뿌리가 자리를 잡는 스트레스가 적고 마침 첫 수확 시기와도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수확할 때는 밑동을 통째로 뽑는 것이 아니라 위쪽 새순 끝부분만 살짝 뜯어주세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곁순이 새로 올라오고 그 곁순을 또 뜯고 또 올라오고를 반복하면서 한 시즌에 여러 번 수확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부지갱이 나물에는 베타카로틴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꼭 알려드리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기름에 녹는 성질이 있어서 생으로 드시는 것보다 참기름이나 식용유에 살짝 볶아서 드시면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이 훨씬 많아집니다. 뇌세포를 보호하고 치매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이 성분을 최대한 활용하시려면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칼슘은 뼈 건강과 골밀도 유지에 도움을 주고 눈 건강과 노화 방지에도 효과가 있으니 중장년층 여러분께 특히 권해드리고 싶은 나물입니다. 자, 이렇게 2가지 작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아직 5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작물들은 건강 효능 면에서 앞에 2가지 못지않게 놀라운 것들이니 절대 자리를 뜨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3번째로 소개해드릴 작물은 머위입니다. 머위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7가지 작물 중에서 제가 특별히 애정을 갖고 있는 나물인데요. 그 이유는 다른 작물들이 햇빛을 좋아하는 것과 달리 머위는 그늘지고 습한 곳에서도 아주 잘 자라기 때문입니다. 텃밭 북쪽 귀퉁이나 나무 그늘 아래처럼 다른 채소를 키우기 애매한 자리, 바로 그 자리가 머위에게는 최적의 환경입니다. 저희 텃밭에서도 부지갱이 나물 바로 옆 그늘진 자리에 머위를 심어두었는데 수십 년째 아무런 관리 없이 매년 봄이면 스스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머위의 또 다른 장점은 한 가지 부위만 먹는 것이 아니라 이른 봄에는 땅 위로 막 고개를 내미는 꽃대를, 봄이 깊어지면 넓게 펼쳐지는 잎을, 여름에는 굵직하게 자란 줄기까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는 점입니다. 특히 꽃대는 된장이나 소금에 볶아서 밥 반찬으로 드시면 봄철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뿌리는 옆으로 넓게 퍼지는 성질이 있어서 한번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군락을 이루는데 만약 면적을 제한하고 싶으시다면 주변 뿌리를 가끔씩 캐내어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조리 주의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머위는 특유의 쓴맛이 있는데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다음 찬물에 헹궈 드시면 쓴맛이 훨씬 줄어들고 부드럽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머위에는 폴리페놀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폴리페놀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을 향상시켜 치매 예방에 효과적이고 칼슘은 뼈 건강과 골밀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무엇보다 머위가 제철인 이른 봄은 환절기와 맞물려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인데 머위를 꾸준히 드시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감기 걱정을 한결 덜 수 있습니다. 그늘진 자리가 있다면 반드시 머위를 심어두시기 바랍니다. 4번째는 달래입니다. 저는 달래 특유의 알싸한 향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른 봄에 캐서 먹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저는 한겨울에도 날씨가 조금만 풀리면 밭두렁으로 나가서 달래를 캐어다가 달래장을 만들어 먹을 정도입니다. 달래는 알뿌리 형태로 땅속에서 겨울을 나고 봄이 되면 스스로 싹을 틔우며 해마다 알뿌리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군락을 이루게 됩니다. 몇 포기만 심어두어도 몇 년 안에 온 가족이 먹고도 남을 만큼 풍성해지는 것이 바로 달래입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달래는 번식력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다른 채소를 키우는 공간과는 따로 떨어진 밭두렁, 가장자리에 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하면 주변 작물 구역까지 번져나갈 수 있거든요. 모종이나 씨앗을 구하기 어려우시다면 마트에서 달래 한 묶음을 사오셔서 일부는 달래장이나 무침으로 맛있게 드시고 나머지는 그대로 밭두렁에 심어주세요. 심는 시기는 3월 중순에서 4월 사이가 가장 적합합니다. 달래의 핵심 성분은 알리신과 칼륨입니다. 알리신은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해주고 뇌로 가는 혈류를 개선해서 장기적으로 치매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리신은 열에 약한 성분이라 오래 익히면 대부분 파괴됩니다. 달래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시려면 생으로 드시거나 가볍게 무쳐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 혈압을 조절해주기 때문에 고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달래만큼 좋은 봄나물이 없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잡초 대신 달래를 심어두시면 봄이 올 때마다 약초를 캐는 기쁨을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절반을 지나왔습니다. 남은 3가지 작물에는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 조금만 더 함께 해주세요. 5번째는 참두릅입니다. 참두릅은 앞서 소개해드린 4가지 작물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돌나물이나 달래처럼 마트에서 사온 것을 그대로 심는 방식이 아니라 묘목을 구입해서 심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수고가 이후 수십 년간의 풍성한 수확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참두릅은 번식력이 상당히 강한 편이기 때문에 처음 심을 때 너무 많은 수량을 심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3그루만 심어두어도 해마다 뿌리에서 새순이 올라오면서 자연스럽게 개체수가 늘어납니다. 심는 위치는 경사진 밭두렁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경사면은 물이 고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배수가 뛰어나기 때문에 참두릅이 뿌리를 건강하게 내리기에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은 최소 150cm 정도를 확보해 주시는 것이 좋고 나무 높이는 150cm 안팎으로 유지해 주시면 사다리 없이도 편하게 수확하실 수 있습니다. 중부지역 기준으로 4월 초쯤이 되면 가지 끝마다 통통하게 부풀어 오른 새순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때가 바로 첫 번째 수확 시기입니다. 첫 수확이 끝난 후에도 겨순이 여러 차례 올라오기 때문에 한 시즌에 2-3번씩 수확을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해드리고 싶은 전문가 팁이 있습니다. 마지막 수확을 마친 직후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수확 후 6일 이내에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이듬해에 새 가지가 훨씬 많이 올라오고 새순의 굵기와 길이도 훨씬 좋아집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확 직후 가지치기를 한 나무는 늦게 가지치기를 한 나무보다 이듬해 가지수가 최대 2배 이상 많았고 새순의 품질도 눈에 띄게 우수했습니다. 가지치기 할 때는 지면에서 약 10cm 정도만 남기고 잘라주시면 됩니다. 참두릅에는 사포닌과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사포닌은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어 당뇨 예방에 효과적이고 칼슘은 뼈 건강을 지키고 골밀도 감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새순만 드시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나중에는 줄기와 뿌리까지도 약용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방에서는 참두릅 뿌리와 껍질을 위장염, 관절염, 당뇨 치료에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을 만큼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귀한 작물입니다. 6번째는 땅두릅입니다. 참두릅을 텃밭에 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끼시는 분들께 제가 자신있게 추천해드리는 것이 바로 이 땅두릅입니다. 땅두릅은 참두릅과 달리 나무 형태로 크게 자라지 않고 매년 봄 땅속 뿌리에서 직접 새순이 올라오는 방식으로 자랍니다. 번식력이 참두릅에 비해 훨씬 약하기 때문에 주변 작물에 피해를 줄 걱정이 없고 공간 관리도 훨씬 수월합니다. 수확 시기도 참두릅보다 길어서 봄부터 초가을까지 꾸준히 새순을 올려주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실용적인 팁을 드리겠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뿌리 주변에 열짚을 얇게 깔아두세요. 그러면 겨울 추위로부터 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이듬해 봄에 새순이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더 일찍 올라옵니다. 같은 두릅이지만 이렇게 단순한 관리 하나로 수확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땅두릅에는 알라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관절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무릎이나 손목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 또는 관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참두릅보다 땅두릅을 더 추천해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7번째 작물만 남았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물 중에서 건강 효능으로만 따진다면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 있는 작물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오늘 영상의 핵심 비법, 이 7가지를 밭두렁 어디에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도 바로 공개해드릴 테니 절대 끄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드디어 7번째 마지막 작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물 중에서 건강 효능만큼은 단연 으뜸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작물, 바로 오가피입니다. 오가피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을 해드리겠습니다. 오가피에는 크게 2종류가 있습니다. 줄기에 가시가 드문드문 나있는 일반 오가피와 가시가 훨씬 촘촘하고 빽빽하게 나있는 가시오가피입니다. 텃밭에서 키우기에는 일반 오가피가 더 수월하지만 건강 효능과 약효를 제대로 보고 싶으시다면
가시오가피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가시오가피입니다. 오가피는 봄과 여름 두 차례 잡초를 제거하고 유기질 퇴비를 한 번 넣어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오가피 특유의 쓴맛이 해충들이 싫어하는 성분이어서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병충해 걱정이 거의 없습니다. 말 그대로 무농약 친환경 재배가 자연스럽게 가능한 작물입니다. 이른 봄이 되면 가지 끝마다 연한 새순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수확해서 장아찌로 담거나 살짝 데쳐서 나물로 드시면 됩니다. 가을에는 익어가는 열매를 따서 차로 달여 드실 수 있고 초겨울에는 껍질과 가지를 수확해서 말려두면 겨우내 약차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뿌리에서 줄기, 잎, 열매까지 한 그루에서 사철 내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오가피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오가피에는 아칸토사이드와 클로로겐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아칸토사이드 성분은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 고혈압 예방에 효과적이고 클로로겐산은 혈당을 조절하는 작용을 해서 당뇨병 예방에도 탁월합니다. 거기다가 만성 피로와 무기력함을 해소하고 전반적인 활력을 끌어올리는 데도 이만한 작물이 없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작물 중에서 효능 면에서 가장 폭넓게 활용할 수 있는 작물을 딱 하나만 고르라고 하신다면 저는 주저없이 오가피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내용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7가지 작물을 모두 소개해드렸는데 사실 어떤 작물을 심느냐만큼이나 어디에 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못된 자리에 심으면 아무리 좋은 작물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반대로 각 작물의 특성에 맞는 자리에 심어주면 관리 없이도 스스로 무성하게 자랍니다. 제가 수십 년간 텃밭을 가꾸면서 직접 터득한 배치 원칙을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텃밭 북쪽 귀퉁이나 나무 그늘처럼 햇빛이 잘 들지 않는 자리에는 머위와 땅두릅을 심어주세요. 이 두 작물은 그늘과 습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채소들이 자라기 어려운 그 자리가 오히려 최적의 환경이 됩니다. 다음으로 경사진 밭두렁이나 물 빠짐이 빠른 건조한 자리에는 참두릅과 오가피를 배치하세요. 두 작물 모두 뿌리가 깊고 건조에 강하며 경사면에 흙이 씻겨 내려가는 것도 자연스럽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달래는 반드시 다른 작물과 격리된 별도의 좁은 구역에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달래는 알뿌리로 번식하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경계가 없으면 주변 채소 구역까지 금세 번져나갑니다. 그리고 돌나물과 부지갱이 나물은 가장 유연한 작물들입니다. 햇빛이 잘 드는 곳이든 방그늘이든 흙이 기름지든 척박하든 가리지 않고 잘 자라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작물들을 배치하고 남은 자투리 공간 어디에나 심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습니다. 머위와 달래는 절대 나란히 심지 마세요. 머위는 축축한 땅을 좋아하지만 달래는 물이 고이는 환경을 싫어하기 때문에 두 작물을 가까이 두면 둘 다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이렇게 7가지 작물을 각자의 자리에 맞게 배치해 두시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 2월에는 달래를 캐고 3, 4월에는 돌나물과 부지갱이와 머위 꽃대를 수확하고 4월 초에는 참두릅 새순을 따고 4월 중순에는 오가피 새순을 수확하고 5월에서 6월 사이에는 머위 잎과 줄기를 9월에서 10월 사이에는 돌나물 두 번째 수확과 땅두릅을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는 오가피 껍질과 열매를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딱 한 번 심어두는 것만으로 12달 내내 밭두렁에서 건강한 먹거리를 끊임없이 수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던 진짜 비법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작물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돌나물, 부지갱이 나물, 머위, 달래, 참두릅, 땅두릅, 그리고 오가피입니다. 이 7가지는 모두 밭 한가운데가 아니라 밭두렁, 즉 평소에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던 그 자리에 심는 작물들입니다. 한 번만 심어두면 물도 필요 없고 비료도 필요 없이 매년 스스로 올라와서 우리 가족의 건강한 식탁을 채워주는 고마운 작물들입니다. 저는 이 작물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납니다. 아버지께서는 특별히 대단한 농업 기술을 가지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로 밭두렁, 한 귀퉁이 한 귀퉁이에 조용히 이 작물들을 심어두셨습니다.
많은 재산을 남기신 것은 아니지만 매년 봄이면 온 가족이 함께 나무를 뜯으며 웃을 수 있는 텃밭을 남겨주셨습니다. 그 텃밭은 지금도 우리 가족 곁에서 변함없이 새순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넓은 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랜 경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7가지 중에서 단 한 가지만이라도 여러분의 밭두렁에 심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한 번의 선택이 앞으로 수십 년간 여러분의 식탁과 건강을 함께 지켜줄 것입니다. 올봄이 가기 전에 꼭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혹시 오늘 소개해드린 작물 중에서 이미 키우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아니면 앞으로 꼭 심어보고 싶은 작물이 생기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저도 함께 읽으면서 더 유익한 정보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밭두렁은 잡초가 자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이 조용히 싹을 틔우는 곳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